이러다 10년 일찍 갑니다.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70대가 꼭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3가지. 프롤로그. 석양 아래 드리운 그림자.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 낡은 나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88세의 송재학 박사는 창밖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등은 세월의 흔적처럼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났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보았고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목격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노년의 시간을 위협하는 그림자들에 대한 묵직한 경고를 전하려 한다. 인생의 황혼역, 부디 당신의 남은 시간을 후회와 고통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송 박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의 무게와 진실이 굳건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단언했다. 70세 이후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8가지의 습관들이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훔쳐가고 남은 삶을 고통으로 물들일 수 있다고. 마치 그림자처럼 당신의 곁에 드리워져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는다고.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1. 움직임이 멈춘 자리. 생명의 불꽃마저 꺼져가다. 너무 오래 앉아있기. 현대의 편리함은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된다. 많은 노인들이 습관처럼 TV 앞에 앉고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혹은 책 속 세상에 파묻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움직임 없이 보낸다. 하지만 송 박사는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생명줄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서서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혈액순환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다리 근육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린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움직임이 멈춘 자리에서는 이 기능 또한 멈춰버린다. 정체된 혈액은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혈관을 좁히고 막아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이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그림자를 들이오는 것은 물론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당신의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을 속절없이 약화시킨다. 근육은 당신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기둥과 같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한다. 약해진 하체 근육은 당신의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낙상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노인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뼈가 부러지고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고통받거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해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절망적인 그림자와 직결될 수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였다.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당신의 생명 시계 또한 서서히 멈춰 서는 것이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 움직임,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리다. 송 박사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제시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당신의 일상 속 작은 변화, 움직임이었다. 멈춰버린 생명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매 30분, 아무리 바빠도 1시간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진 몸을 풀어주고 짧게라도 천천히 걸으며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그는 특별한 운동기구나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동작, 일명 체어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며 집안 어디에서든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또한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하루 최소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기를 생활화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지쳐있던 마음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마치 굳어있던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듯 규칙적인 걷기는 당신의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동안에도 알람을 맞춰두고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라. TV 광고가 나오는 시간, 책의 한 챕터가 끝나는 순간을 활용하여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을 가볍게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쭉 펴는 등의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해준다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사소한 움직임들이 모여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식사 후에는 습관적으로 소파에 앉거나 눕는 대신 최소 10분이라도 서서 움직이는 것을 기억하라.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식후 활동은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마치 둑을 쌓아 물길을 막듯이 식후 움직임은 당신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의자는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안식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의자에서 벗어나 움직임을 늘려 당신의 삶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속절없이 쓰러지는 힘, 노년 건강의 붉은 경고 등 근육 손실을 방치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그림자, 그것은 바로 근육 손실이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건하게 서 있던 나무조차 세월의 풍파에 속절없이 쓰러지듯 우리 몸의 근육량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하지만 송 박사는 이를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것은 당신의 노년 건강에 드리워진 붉은 경고등과 같다고. 근육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량 감소, 즉 근감소증은 노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장 큰 적이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균형 감각의 저하다. 튼튼한 근육은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당신의 몸은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불안정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낙상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노인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뼈가 부러지고 오랜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며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여 당신의 삶의 질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치 낡고 끊어질 듯한 줄에 매달린 것처럼 부족한 근육은 당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육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육은 혈액 속에 떠도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포도당은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당뇨병 발병의 위험을 높인다. 마치 연료를 태우는 엔진이 멈춰버린 것처럼 부족한 근육은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려 당신을 당뇨병의 그림자 속에 가둘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육은 당신의 면역 체계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것이다. 근육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들을 분비한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당신의 면역력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각종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이미 앓고 있던 질병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뚫린 방패처럼 부족한 근육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해결책, 근육, 무너지는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기둥. 송 박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답은 명확했다. 바로 근육,
무너져가는 삶을 지탱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희망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잠자고 있던 근육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운동기구나 값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는 운동이나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까치발 운동과 같이 당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라. 처음에는 횟수가 적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의 근력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마치 작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한 근력 운동은 당신에게 튼튼한 근육이라는 값진 열매를 선사할 것이다. 매일 3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당신의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다. 걷기 전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 스트레칭은 뭉쳐있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마치 굳어있던 반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처럼 스트레칭은 당신의 몸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근육 감소는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결코 당신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운명은 아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근육 감소의 속도를 늦추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오늘부터 당신의 힘을 훔쳐가는 근육 감소라는 그림자 도둑에 당당히 맞서 싸워 당신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응원한다. 3. 메마른 땅, 생명의 뿌리를 말리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목마름을 쉽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신호 전달 체계가 둔해지는 것처럼 갈증이라는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당신의 건강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수분 부족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당신의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생명의 뿌리를 서서히 말려가는 침묵의 그림자다. 그림자의 위협. 수분 부족은 당신의 피부를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들고 깊은 주름을 새겨 노화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당신의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체온 조절, 영양분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마치 생명력을 잃은 식물처럼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은 깊은 골짜기처럼 늘어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분 부족은 당신의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이는 곧 당신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마치 굳어가는 엿처럼 끈적해져 혈관을 막거나 좁힐 수 있다. 이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좁아진 하수구가 각종 찌꺼기로 막히는 것처럼 끈적해진 혈액은 당신의 혈관을 막아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또한 수분 부족은 당신의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만들어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신장 질환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은 제대로 희석되지 않아 신장에 쌓이고 딱딱한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 기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 마치 필터가 막힌 정수기처럼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노폐물은 당신의 몸속에 그대로 쌓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분 부족은 당신의 장 운동을 둔화시켜 변비라는 고통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물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대변은 마치 마른 흙처럼 딱딱해져 배변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변비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치질이나 심각한 장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뻑뻑하게 돌아가는 낡은 기계처럼 수분이 부족하면 당신의 장 운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변비라는 불청객을 맞이할 수 있다. 해결책: 생명의 물, 마르지 않는 샘을 채우다. 송 박사는 수분 부족이라는 위험한 그림자로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루에 6에서 8컵의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작은 양으로 나누어 꾸준히 마시는 것이 당신의 몸에 훨씬 효과적이다. 마치 가랑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시듯 꾸준한 수분 섭취는 당신의 몸속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사하기 30분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당신의 일상에 새겨 넣어라. 아침에 마시는 물은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잠들어 있던 신진대사를 깨우는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과식을 막아주고 소화를 돕는 훌륭한 조력자가 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물은 밤새 수분 부족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과 같다. 마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약이 될 것이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당신의 몸속 소중한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수분 보충에 훨씬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포근한 담요와 같다. 마치 은은한 향기를 품은 차처럼 따뜻한 물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줄 것이다. 항상 물병을 당신의 가까이에 두고수. 분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겨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훌륭한 알림 역할을 한다. 외출할 때도 반드시 물병을 챙겨 다니면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라. 마치 당신의 곁을 항상 지켜주는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물병은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줄 것이다. 수분 부족은 당신의 몸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그림자다. 오늘부터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 당신의 몸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4. 고독이라는 깊은 그림자. 마음의 병을 키우다. 사회적 교류 부족. 인생의 황혼역, 배우자와 오랜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점점 끊어지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88세 송재학 박사는 사회적 교류 부족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림자라고 경고한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 홀로 갇힌 것처럼 고독은 당신의 마음의 병을 깊숙이 키워갈 수 있다. 혼자라는 생각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 당신의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당신은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차가운 감정에 휩싸이기 쉽고 이는 우울증이라는 깊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삶의 활력을 잃고 모든 것에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사회적 지지 없이 홀로 남겨진 당신은 서서히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고립은 당신의 식욕을 감퇴시키고 영양 불균형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울 수도 있다. 혼자서 식사하는 것은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고 이는 곧 식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귀찮아져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영양 불균형은 당신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이미 앓고 있던 질병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 마치 영양가 없는 음식처럼 사회적 고립은 당신의 몸에 필요한 건강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부족은 당신의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매라는 공포스러운 그림자를 들이울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당신의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고립된 생활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당신의 뇌 활동은 둔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심지어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기계처럼 당신의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점점 퇴화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고립은 당신의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켜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소중한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체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적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며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마치 홀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외로운 배처럼 사회적 지지 없이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해결책, 연결, 고독의 그림자를 걷어낼 따뜻한 햇살. 송 박사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당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일 가족, 친구, 이웃과 최소 한 번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짧은 대화라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당신의 외로움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마치 차가운 겨울날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듯 작은 관심과 대화는 당신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원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모임 등 당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로움을 잊게 해줄 것이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만남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오랜 지인들과 식사 모임을 갖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함께하는 식사는 당신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인 역할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당신은 보람을 느끼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마치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중요한 일부처럼 사회활동은 당신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이다. 사회적 교류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피상적인 행위를 넘어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굳건히 지키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고독이라는 깊은 그림자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응원한다. 5. 멈춰버린 시계, 녹슬어가는 뇌, 배움의 끈을 놓는 순간 들이오는 그림자.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88세 송재학 박사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뇌 또한 멈춰버리고 녹슬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당신의 뇌 기능을 서서히 저하시키는 그림자와 같다고.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활성화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은 뇌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쇠퇴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기계처럼 당신의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점점 퇴화될 수 있다. 인지 기능 저하는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잦아지게 할 수 있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간단한 작업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요리하다가 냄비를 태우거나 중요한 약 복용 시간을 잊어버리는 등의 실수가 잦아질 수 있다. 마치 흐릿한 안경을 쓴 것처럼 집중력이 저하되면 당신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은 당신을 치매 발병의 위험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지속적인 학습 활동은 뇌의 인지, 코그니티브 리저브를 풍부하게 만들어 치매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마치 튼튼한 댐처럼 풍부한 인지는 뇌 손상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은 당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무료함과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한다. 마치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은 당신의 삶에 다채로운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더해줄 것이다. 해결책, 배움, 뇌에 끊임없는 활력을 공급하다. 송 박사는 멈춰버린 시계처럼 굳어버린 당신의 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작은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매일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하거나 평소에 읽지 않던 다른 장르의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라. 마치 굳어있던 스프링을 풀어주는 것처럼 작은 도전은 당신의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외국어 학습 등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취미를 시작해보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당신의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새로운 취미는 당신의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기기는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배우고 익히면 당신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마치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 활용법은 당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나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배우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신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당신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피상적인 행위를 넘어 당신의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오늘부터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고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녹슬었던 뇌는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